자, 로우 앵글을 그릴 때 좁아지고 넓어지는 이런 도형 혹은 인체의 어떤 구조, 팁 같은 거 그리는 팁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되는 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음, 좋습니다.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로우 앵글 아까 초반에 그렸었던 거를 또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자, 인체가 있으면은 인체는 모든 곳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몸통을 먼저 그리면 몸통의 크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팔을 먼저 그리면 팔의 크기가 기준이 되고, 머리를 먼저 그리면 머리의 크기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골반을 먼저 그리면 골반의 크기가 기준이 되고, 발을 먼저 그리면 발 크기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인체의 비례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지만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기별님께서는 그로톤 아카데미 수강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좀 어느 정도는 그 인체의 비례에 대한 부분을 익숙하게 다루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로우 앵글, 하이 앵글 뭐 예를 들면은 로우 앵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이 앵글은 아까 그렸으니까. 자,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보통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좋죠.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서 있는 걸로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자, 약간 사다리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사다리꼴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 본 그 골반 도형의 모습은. 근데 사다리꼴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냥 정말 믿어 의심치 않으면 사다리꼴 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믿어 의심치 말고 사다리꼴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투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아래로 화면 바깥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투시가 적용되도록 그려주는 게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는 조금 더 안쪽으로, 예,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이 투시도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확실하게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 그리고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 위도 이렇게 모여들어서 올라가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을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막 로우 앵글 너무 안 돼.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면은 정말 실제로 안 돼요. 진짜 스트레스만 막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우 앵글 아래에서 바라보는 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잘 안 되면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로우 앵글이니까 자,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이렇게 약간 그 인체의 크기가 다르죠.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작죠. 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골반이랑 몸통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한다면 자, 근데 요 넓이는 똑같습니다. 요 넓이는 똑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몸통이 작다. 여성은 남성은 몸통이 골반이랑 거의 너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포도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를 그릴 것인가 여자를 그릴 것인가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여자를 그리겠어 라고 한다면 여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골반에서부터 남자고 여자고 아랫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남녀 불문입니다. 남녀 불문이에요.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사타구니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아랫배이자 복근이자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해줘서 자, 요렇게 골반의 어떤 인체의 형상을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을 그린다 그러면은 얘보다 작게 그리면 되겠죠. 얘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좀 작게 자, 이렇게 작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가 이제 늑골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에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 요 너비가 몸통의 너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자, 살짝 올라가서 몸통 축약이 또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올라갈수록 막 짧아져요. 확 짧아져요. 축약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몸통 도형을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리고 요 대각선 부분이, 자, 요 부분인데 축약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짧아집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각도 굉장히 짧아져요. 확 이렇게. 그리고 자, 요 각도가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등. 자, 요것과 요것으로 이렇게 투시도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정말 가까이 보이는 거는 정말 크게 그리시고요. 멀리 있는 것은 정말 공간감을 내가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확 작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몸통을 약간 더 확실하게 좀 작게 그려서 골반이랑 크기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몸통을. 그럼 확실하게 이제 뭔가 여성적인 느낌의 어떤 특징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확실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확실하게 작아졌기 때문에 공간감이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로우 앵글 같은 느낌으로. 자, 여기서 여성성의 특징을 주는 것이 이제 가슴이죠. 이제 가슴의 위치는 그냥 적당하게 뭔가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보통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가슴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냥 하나의 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누기보다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그리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는 옆에 그 기준 도형화를 봤을 때 어깨 동그라미의 위치는, 크기는 거의 그 요 정도의 폭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깨는 어깨 요 몸통 도형의 상단 부분의 폭이 거의 그대로 어깨 동그라미다. 그러면 요 폭이 어깨 동그라미의 크기겠네요. 그쵸? 그럼 요 폭으로 어깨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 먹고 들어가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점점 나오는 거는요, 이제 도형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도형으로 그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가장 앞쪽에 손이 있을 거잖아요. 손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손이 있다. 여기에 어떤 손목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축약이 확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각도가 확 들어갈 때는요, 요 아랫부분에 보이는 요 관절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을, 보통은 우리가 팔을 그릴 때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자, 이 중간을 나눠서 요런 식으로 팔을 그리잖아요. 자, 여기가 가슴 부분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비율의 중간 정도가 보통 이렇게 팔꿈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각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요 중간 정도가 팔꿈치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 정도쯤의 위쪽이 팔꿈치의 위치예요. 정말 확실하게 크게 들어가서 요렇게, 그래야지 원근감이 확실하게 확 느껴집니다. 확 위로 갈수록 축약이 엄청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많이 그리다 보면 체득이 됩니다. 이것도 이거 공식이 있죠. 이제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공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포도인체 고급 강좌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도형화를 활용을 해서 인체의 어떤 뭐랄까요, 투시도, 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도형의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인체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래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보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확실하게 작게 그려진다. 이거는 반대로 거꾸로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도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를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되겠죠. 위에 있는 게 더 커지고 아래에 있는 게 작아지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살짝 구부렸다라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긴 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도 들어 올려진 부분의 요 비율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상 팔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하박이고 여기가 상박입니다. 상박의 위치는 그렇게 큰 비율이지는 않아요. 하박이 요 정도, 상박이 요 정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는 하이앵글이니까 위에서 바라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아랫부분이 작게,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도 허벅지 부분이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종아리 부분이 훨씬 작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부분이 크게, 멀리 있는 부분이 작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카메라보다 멀리 있는 게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손을 그리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먼저 패턴화로 위치를 다 잡아 놓으신 다음에 손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손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이, 정말 쉬워라. 죄송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리가 골반보다 훨씬 크겠죠.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에 그려지는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자, 골반에서, 자, 이렇게 골반에서 내려가고 허벅지 이렇게 커지고요. 그쵸? 이건 너무 커지긴 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자,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걸? 좋아요. 여기서, 자, 죄송해요. 기침이 갑자기 나왔네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투시도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그 허벅지는 기본적으로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을 약간씩 살려주되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여기가 무릎 동그라미가 되겠죠. 무릎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허벅지 이렇게 크다랗게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너무 큰 건가? 너무 큰가? 너무 커요. 허벅지 동그라미까지는 가지 말고 허벅지를 더 길게 이렇게 내주도록 할게요. 요 정도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가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도 아유, 이거 뭐 엄청나게 커지네. 자, 여기도 이렇게 내리고 오 마이 갓, 이렇게 크게. 와, 이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하여튼,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여기 끝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골반 부분을 이렇게 살짝 체크 정도만 해주실 정도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 그리고 골반이 보통 이렇게 엉덩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복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배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그래도 뭔가 다리가 엄청 두껍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로우 앵글의 느낌은 나죠. 뭐 여기쯤에 이렇게 무릎이 있을 수도 있겠네. 여기쯤에 엄청 튼튼한 하체를 가진 여성의 인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살짝 가려져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면은 로우 앵글이 정말 거대하게 진행이 되었네요. 자, 몸통도 가슴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좋아요.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전보다 과감하게 그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과감하게. 그냥 약간 틀리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틀리더라도, 틀리면은 다시 그리면 되죠. 틀리면 다시 그리면 되고, 또 그려보면 되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이제 틀려도 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욕하겠어요. 그냥 내가 틀리는 건데 나 혼자 그리다가 연습하다가 틀리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리면서 그린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잘록해지니까 뭔가 더 예쁜 것 같죠? 아, 아닌가? 어쨌든 그래요. 하여튼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틀려도 되고 계속 실수해도 돼요. 그러면서 실력이 더 많이 느는 거예요. 안 틀리다가 나중에 가다가 누군가가 그림을 보고 너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부시려면은 애초에 나는 그냥 틀리면서 간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잘못 그리고 수정하고 하면서 계속 더 좋은 그림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실 필요 없어요. 네. 샤프랑 지우개랑 한 세트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탐나시나요? 이거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1200원, 이거는 500원이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쌤에게 물어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쌤에게 물어봐가 아니라 원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비주기 방송이라서 제가 그냥 마음 내킬 때 하는 방송이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다리고 이게 또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이제 너무 기다리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좀 더 소통을 하고 약간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림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쌤에게 물어봐라는 야심찬 기획으로 일주일에 3번씩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질문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일도 방송을 하거든요. 내일은 한 7시 반 정도쯤에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올려놓을게요. 몇 시에 할 건지는. 그래서 내일 방송 때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방식은요, 오늘이랑 똑같아요. 질문 끝나고 시작 하면은 질문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의 질문을 뭐 중복이 됐든 한 분이 계속 여러 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셨다 엔터 탁 누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